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희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과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 그간 좀 일 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면은 왼쪽에 그 책 한 권이 좀 소개될 겁니다. 마침내 저희 수건이었던 그 HRD 실무 관련되는 제 책이 전자책으로 출판됐습니다. 이 책은 종이책은 아니고요. 전자책입니다. HR리스트의 HRD 실무 가이드 총 279페이지 분량이고요. 제가 현직에서 경험했던 HRD 실무, 그리고 이제 사업자가 돼서 다양한 회사들 컨설팅하면서 그 경험했던 지식들, 경험, 그 다음에 어떤 그 실무적인 노하우들, 이런 거를 총 망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제 책에 대한 거 간략하게 그 가이드 해드리고요. 향후에는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 총 85개, 85개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 여러분에게 이 책에 대한 저의 젖을 방향, 이 책을 쓴 그 큰 개요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책을 이미 구입하신 분, 전자책으로 구입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책은 리드북스, 그 다음에 알라딘, 교보문고에서 지금 절찬히 판매 중에 있고요. 이 책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HRD 담당자가 알아야 되는 그 실무 이야기, 저희 경험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잠깐 목차를 보면은 총 6부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HRD 담당자의 역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27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두 85개의 85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는 HRD 담당자 역할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고요. 2부에서는 HRD 직무가 과연 어떤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HRD 직무는 괜찮은 직업인지, 이런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좀 풀었고요. 그 다음에 제3장에서는 전반적으로 1부는 HRD 담당자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세 번째 장 3장에서는 HRD 직무에 적합한 인재 유형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경험, 그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들을 이제 보면서 나름대로 저희는 정리한 건데요.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HRD 담당자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개발하는 건가? 그러니까 HRD 담당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육성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제 경력으로 이제 채용하기도 되는데, 채용할 때 기준, 과연 뭐로 삼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이야기 담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HRD 담당자로서 실무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개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HRD 담당자하고 중소기업의 HRD 담당자, 실무가 과연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면 그 차이점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다뤘고요. 제1부 5장에서는 일반 기업, 공기업, 공공부문, 비영리 간의 조직 간의 HRD 실무는 다른가? 앞서는 4장에서는 기업의 규모, 5장에서는 기업의 업종, 비즈니스의 차이 따라서 이게 어떻게 좀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제가 비교를 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부분에 대한 거는 BSC 관점에서 봤을 때 HRD 실무는 과연 같을까 다를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풀었고요. 그 다음에 HR 펑션에 있어서의 요구되어지는 것, 그런 관점에서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HRD 실무는 결론적으로는 화순 같아도 속해 있는 조직에 따라서 하우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제2부에서는 실질적으로 HRD 펑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상세하게 다루는데요. 6장에서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정립하고 실천한가. HR 펑션에서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제일 급선무는 사실은 조직 문화에 대한 정립인 것 같습니다. 정립이 되고 나면 이제 실천도 해야 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그 조직 문화의 내용이, 그 정립되어진 내용이 향후 인재 육성을 할 때 핵심적인 컨텐츠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역량 모델의 그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조직 문화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직 문화하고 HRD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조직 문화의 진단과 비전체계 수립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전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실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요. 7장에서는 조직 문화에 나와 있는 내용이 결국은 역량 모델의 근간이 되는데, 그 관계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어떻게 리더십 역량과 공통 역량과 직무 역량을 정하는지, 그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HRD 관련 경영 이슈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니까 매년 HRD 관련, 그러니까 경영 이슈 중에 HRD와 관련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CEO가 바뀌면 HRD 쪽에 요구되어지는 이슈가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HRD 담당자가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회사가 어렵다면은 다른 해보다도 특히 HRD에 의존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조정을 하고 났다? 그러면 조직은 이제 그 상체기를 아물게 하도록 해야 되죠. 또 CEO가 바뀌었다, 또 변화 혁신한다, 또 새로운 그 방향성을 또 제시해야 되죠. 그 속에는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뭔가 변화가 따르게 되고, 그런 부분은 결국 전 직원 대상으로 조직 문화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 조직 문화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내용 정립과 전파, 실천 부분은 결국 또 HRD 담당자의 몫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회사에 어려울수록 뭐 매출이 떨어지든 이익이 급격하게 떨어지든 큰 위기를 봉착했을 때 결국 그 이슈를 타파하는 계기는 HRD 쪽에서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는 이야기고요. 3부에서는 구체적인 실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인재육성 체계 수립, 그리고 그에 따른 연관교육계획 수립이 되겠지요. 따라서 9장에서는 전략적 인재육성 체계 수립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략적 인재육성 체계가 뭔지. 근데 만약에 현업에서 그 HRD 담당자를 하고 계시는데 임직원의 육성 체계를 수립하라, 이런 오더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럴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인재 육성 체계 수립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 내용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다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무 전문 역량은 어떻게 개발하는가?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 있어서 큰 축 중에 하나는 직무 역량에 대한 그 체계 수립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수립하는지, 그리고 직무 역량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손쉽게 그 직무 역량 개발한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에 관련된 저희 이야기를 좀 담았고요. 11장에서는 HRD 직무를 수행을 하려면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 있어서 뭐 교육 체계 수립도 중요하지만 그 HRD 실무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전산화 없이는 그 불가능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전산 도움 없이 할 수 있냐 이거죠. 어렵다. 특히 그 HRD 직무는 팩트로 시작해서 팩트로 끝나야 되는데 그 팩트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그 전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전자설문조사, 그 다음에 그 HRD 직무에 대한 전산화 부분이 되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인사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좀 구별이 되는데 그 관계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12장에서는 손쉬운 교육훈련 예산 수립 방법입니다. 교육훈련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훈련 예산 대비 기대 효과는 무엇이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육훈련 예산 수립은 과학입니다. 로직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배분인 거죠.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인 거죠. 그에 대한 노하우를 좀 담았고요. 13장에서는 연관교육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HRD 직무는 전사 그 모든 직무와 마찬가지로 한 해에 업무 목표를 수립하게 되고 전력과제를 도출하게 되고 그 전력과제 측정 방법에 대한 것을 선정하게 되고 그것이 곧 KPI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가 척도를 정하게 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이제 작성하게 되는데 HRD 직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HRD 직무의 KPI는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해마다 연간 교육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과연 올해는 작년도 것과 전혀 다를까요? 내년은 올해와 전혀 다를까요?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다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지, 같은 건 어떤 게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연간 교육을 이제 수립을 할 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간 교육을 이제 수립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전략적 인재 육성 체계 수립을 하면 보통 이제 3년 내지 5년짜리를 짜게 되는데 결국은 특정한 해에 해야 되는 연간 교육 계획은 중장기적인 인재 육성 체계 수립에 따르는 연도별 그 실행 과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해에 연간 교육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연관 관계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릴 거고요. 제 4부에서는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부분에 대한 걸 다룹니다. 그래서 제 14장에서는 교육과정 기획이 무언지, 의미가 뭐고, 근데 구체적으로 리더 교육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경영진이나 부서장이 말하는 교육과정하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교육과정 과연 같은 건지, 교육과정을 기획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라고 얘기할 때 과연 이것은 같은 의미를 얘기하는 건지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을 좀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기획 업무를 하는 그 기획 업무의 프로세스하고 교육과정을 기획하는 프로세스 같은지 다른지. 사실 같은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있고요. 그 두 개의 차이점도 알아야 되고 특히 HR 담당자라면 일반적인 기획 업무 프로세스도 잘 해야 되고 교육과정 기획 프로세스도 알아야 된다는 게 하나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 교육계획 말고 그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우리가 지금 품위받기 위해서 만드는 작성하는 문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육계획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교육계획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작성을 하고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지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고요. 15장에서는 교육 관련 요구 분석은 도대체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러려면 알아야 될 부분이 요구 분석이라는 의미는 과연 교육 대상자의 희망사항을 파악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교육계획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담아야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파악하는 데를 다룰 거고요. 16장에서는 교육과정 기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인 품위서와 교육 활동에 대한 품위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품위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에디지가 파악이 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목표를 이제 달성한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계획이나 교육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될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뭔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하는지 그걸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HR 담당자가 꼭 작성해야 할 교육계획서가 있다면 그게 뭔지, 예컨대 뭐 신규 입사자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부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근데 교육과정을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결국은 이제 교육자료 부분에 대한 것을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특정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육자료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련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떻게 확보하는지. 근데 만약에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개발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 부분에 대한 방법, 그리고 있으면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 방법들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가령 동영상, 게임 자료, 사례 연구용 자료, 그 다음에 스마트 환경을 이용한 교육 자료, 그 다음에 NCS에 있는 교육 자료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교육 자료 개발 사례 등을 다룹니다.
19장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하는가.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육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역할이 한 세 가지가 지금 필요해요.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주로 교육과정 기획자가 이 기능을 지금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내에 있는 콘텐츠,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강의하는 강사. 그 다음에 또 한 필요로는 강의가 아니라 체험활동, 실습이나 체험활동, 게임들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필요한 진행자. 그래서 한 사람이 다 세 가지를 역할할 수도 있고 달리 구별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교육과정을 우리가 실행한다면 이와 같은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하다. 과연 그 역할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다룹니다. 20장에서는 교육과정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육적 활동에 대한 평가 지표는 교육생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전부니까, 아니라면 교육 담당자가 입증해야 될 교육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진단 또는 뭐 평가를 많이 써요. 리더십 역량 진단, 리더십 역량 평가. 과연 HLD 담당자 입장에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과연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HLD 활동은 그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와 설문조사를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결국 HRD 수준은, 한 회사의 HRD 수준은 결국 입증이 가능합니다. 측정 가능하죠. 과연 어떻게 측정이 되어진가를 다룹니다. 제5부에서는 사내 강사 양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의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죠.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 이건 이제 종이책인데요. 사내 강사 실무 노하우에 있는 내용을 지금 중요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이 안에 담았습니다. 강의하는 강사인가, 강연하는 강사인가. 강사란 말이 한글로는 하나이지만 사실 하는 역할에 따라서 부여하는 의미는 다릅니다. 그래서 승사자가 붙는 강사는 강의하는 강사가 되고요. 선비사자가 붙는 강사는 강연하는 강사다. 이 차이점에 대한 것을 소개합니다.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분명히 있다. 언, 지, 기, 모. 언, 말빨과 글빨이죠. 흔히 얘기하는 말도 잘해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돼요. 즉 그 컨텐츠를 드러내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지, 기. 실질적인 사내 강사가 필요한 거는 강사가 갖고 있는 컨텐츠 그 자체예요. 지식에 대한 거, 또는 어떤 행동과 어떤 다른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타고난 용모는 말투, 그 다음에 그 톤은, 음색은 어쩔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단정한 용모 복장, 조금 더 명확한 전달, 이런 부분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강사에게 필요한 능력, 언지, 기, 모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사내 강사 부분에 있어서 좀 HRD 담당자라면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하지만 특히 직무교육, 조직문화교육, 또 직장 예절 또는 CS 이런 부분들은 사내 강사로서 충분히 커버 가능합니다. 제대로만 육성을 한다면. 특히 그 중에서도 직무교육만큼은 외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무교육만큼은 사내 강사의 필요성이 커진다. 그에 대한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내 강사는 어떻게 양성이 되면 좋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사내 강사 양성교육에서 다룰 내용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다른 역량들 강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6부에서는요, 코로나 이제 19 이후, 지금 이제 20년이죠. 그래서 코로나 20이라고 제가 지금 명칭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실제 발발된 것은 20년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20 이후에 HLD 담당자에게 필요한 능력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코로나가 발발할 이후에 이제 20년 맞이했었죠. 실질적인 코로나는 19년에 발생이 됐고, 우리 20년을 겪었고, 20년 이후로 HRD 담당자에게 필요한 능력은 좀 바뀌었다. 그런 면에서 HRD 관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변화 부분에 있어서 HRD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HRD 관점에서 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있어서의 인재 육성에 대한 거, 근데 그 특징과 핵심 가치를 좀 소개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오더라도 HRD 실무에서 안 변하는 것, 이걸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러면 HRD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그 접근 부분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근데 이 부분은 어디부터 적용할 거냐?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이제 먹히지 않는 거. 특히 이제 그 코로나 19 이후에 그 작년에 우리 2020년에 많이 느끼지 않았습니까? 대면 교육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재택근무가 이루어지고. 이렇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이 생긴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을 좀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의 이야기를 담았고요. 코로나19 발생과 그 다음에 그 이후, 구체적으로 이제 2020년 이후가 되겠죠. 과연 이 시대는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2020년은 한마디로 해서 HRD 담당자, 물론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변혁의 시작점은 맞다.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코로나19 그 바이러스 이후로, 확산이 된 이후로 HR 부서나 HRD 담당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조언해 드릴 거고요. 26장에서는 HRD 담당자에게 필요한 코로나19, 그러니까 19년에 그 발생이 됐고 20년에 이제 전파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000년, 20년 이후로 우리 언택트 수행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과연 그게 무엇인지. 그래서 언택트 시대가 이제 도래됐습니다. 그렇다면 HRD 담당자 입장에서 이제 버려야 될 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서 직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에서 부득불하게 비대면 상태에서 라이브로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럴 경우 직무 역량을 어떻게 손쉽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룹니다. 즉 라이브로 비대면으로 직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향후, 자 2020년 이제 비대면 교육이 많이 활성화됐고 대면 교육이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좋은지 아니면 대면 교육이 좋은지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두 개의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리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 과연 향후에도 HRD 직무는 유효한지, HRD 직무의 미래는 어떨지에 대한 저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브로그로는요, 제가 글을 썼는데 이 글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2009년도부터 블로그에 올렸던 그 글들이 이제 원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글을 위해서 또 별도로 특히 코로나 이후로 라이브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되는 시점,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대세로서 수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처했을 때 HRD 담당자한테 도움되는 이야기에 대한 글로 남겼고 또 한편으로는 동영상으로도 남겼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책의 본문에 관련되는 연관되어 있는 동영상을 제가 QR코드로 찍어서 책에 전자책 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과 동영상을 두 개를 다 이렇게 보고 읽으시면 도움이 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효과적인 학습에 도움되는 참고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보시면 저의 이야기 더 세부적으로 더 많이 알고 싶을 때 도움될 만한 책,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풀 때 참고했던 책들, 그리고 제가 이 책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한꺼번에 다 QR코드로, 그리고 자료 명들을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동영상은 지난 3월 5일날 전자책 이퍼플이라는 출판사에서 전자책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종이책으로는 이제 구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책 전문 서점이죠. 리디북스, 그 다음에
알라딘 서점의 이북, 그 다음에 교보문고의 이북에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저의 노하우, 제 경험을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HRD 실무를 처음 하시는 분, 또는 제대로 좀 하고 싶어, 또는 평소에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블로그를 지금 오셨던 분이 저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일일이 다 찾기에는 힘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고 싶다, 그럴 때 이 책이 전자책으로 출간된 HRDS의 HRD 실무 가이드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큰 성원 바라고요. 많은 여러분들, 지인 여러분들,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이 독자로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조만간 이 책에 실린 내용을 동영상에 담아서 공개하는, 소개해드리는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있으면 꼭 좀 눌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